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종목 물린 난 아무 말 못해 올라줘 조금 더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네, 이 노래는 엑소의 첫눈 오는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개사를 해서 제가 오늘자 윤저의 초이스에 대한 힌트를 듬뿍 담아봤는데요. 오늘자 윤저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제는 소프트 AI의 시대에 믿어도 되는 반등일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KB증권의 레포트에 나온 자료인데요. 국내 증시에도 소프트 AI 관련주가 진짜 있는가 이런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99년 닷컴 버블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인터넷 선도 기업은 미 증시에만 상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도 닷컴 버블 광풍이 일어나면서 급하게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급등주 중에서 대부분은 진짜 인터넷 기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에는 무너졌다라는 점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번에도 한국 증시에 소프트 AI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존비즈온부터 시작해서 마음 AI, 이스트소프트, 루닛과 대형주로는 네이버 이런 종목들까지 오늘 급등한 종목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 띄워주시죠. 저희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세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 상한가, 29.84%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17.78%의 강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28.0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소프트 AI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첫 번째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해외 AI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이고요. 이로써 국내 AI 기업과의 반드시 협업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AI 산업 진흥과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장 자체에 긍정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꾸준히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점, 국가 차원에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애널리스트 서상영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대신에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수급이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하드웨어 단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KB증권의 안소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 흐름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띄워주시죠. 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1년 차트와 최근 1개월간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무너졌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이쪽 섹터 역시 트럼프의 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에 AI 차르를 임명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음 장을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하는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기업가 출신의 비백이 차르 인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AI 차르 같은 경우에는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자원을 집중하는 임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무까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AI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버핏도 치켜세운 투자 전설이 AI 투자에 대해서 닷컴 버블 당시를 떠올려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와 엔비디아가 대표하는 AI 투자법이 뜨거운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여쭤봤더니 닷컴 버블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AI는 모든 시장의 붕괴를 막아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피해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만큼 그에 대한 경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에 대한 멘토의 의견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저희 대표님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AI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잘 갔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이렇게 처음부터 오프닝부터 부끄러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오늘은 참 사실 시장이 어려운데도 AI 섹터 종목들이 큰 상승 보였는데요. 우선 최근에 아까 앵커님께서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그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책들 봤을 때 관세가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고 얼마 전에 트럼프도 제가 정확한 워딩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대선 직전에 인터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사랑이랑 그다음에 평화인가 세 번째가 아름다운 단어 세 번째가 관세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만큼 관세가 트럼프 정책 2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보이고 있고 피할 수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 규칙화로 본다면 여기서 AI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트럼프 이기 때 보면 트럼프 정부가 AI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그런 걸 진출을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해서 이 AI 관련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AI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미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주부터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팔란티어거든요. 그만큼 AI 소프트웨어가 올해도 좋았는데 다양한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내년에도 더욱더 큰 상승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2025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추천해 주신 한 가지 종목이 오늘 네. 잘 갔잖아요. 아, 맞습니다. 한글과 네.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들어가도 좋을 만한 종목들은 있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야 이미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큰 상승 보였는데 네.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의 좀 유망한 종목들 상승은 단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뭐 제가 이번에 11월 13일 날 초이스 때 말씀드렸던 한컴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 큰 단기 상승 보였기 때문에 당장 내일도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타이트한 손절이 가능하시고 정말 상위 10% 안에 드는 단기 트레이더다. 이러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장 내일 뭐 금요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에 두면서 다음 사이클에 눌림목 딛고 반등 나올 때 그럴 때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보시면 처음에 화면에 보시는 한국어 컴퓨터 보시면 제가 그때 이때죠. 2만 원 언더 11월 13일이었는데 이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부터 큰 상승을 보였고 지금 거의 뭐 수익률로 본다면 거의 25% 이상, 30% 이상 상승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말에도 AI 기능을 첨가한 생성형 AI 기능을 첨가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전망이고 이게 이런 추세가 내년 상반기도 이어지기 때문에 한컴 같은 경우는 내내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관심 후보 종목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들 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물론 상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스트소프트 이 종목도 특히 이제 AI 음성 관련한 부분들 이쪽에서 우리가 주목할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보면 아래 거래량도 봤을 때 올 한 해의 최대 거래량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6월달, 7월달에 쌓였던 매물까지도 강하게 뚫어버리는 상한가 거의 근접한 상승 나왔는데 당장 이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충분히 이 정도로는 다음 주쯤에 눌림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눌림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줄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종목들이 좀 많은데 두 개만 더 드려볼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플리토.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코퍼스라고 해서 AI 기능을 할 때에 이제 말 뭉치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용어가 코퍼스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플리토도 지금 올해 5월 때부터 내내 어려웠던 흐름이었죠. 사실 플리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거의 10월까지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최근 반등 나오고 있는데 플리토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보면 거의 5월달 14일에 37,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11월 15일에 11,000원. 거의 뭐 3분의 1도 더 넘어가는 그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에는 아마 2만 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 찍고 나서 다음 눌림 단계에 나왔을 때 17,500원에서 2만 원 정도. 웬만하면 17,500원 정도를 볼 건데 이 정도 부분에서 눌림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플레이토도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좀 선물도 드릴게요. 제가 원래 대부분 종목들은 2개 또는 3개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큰 종목인데 도전비주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초이스 종목은 아니지만 AI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 당장 내일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도전비주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양호한 단기 눌림 나온 다음에 오늘 7만 원 뚫고서 잡은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 상승 사이클 때는 7월의 고점이었던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 차트에서는 위에는 차트이고 아래에 빨간색 선은 기관 누적 순매수 그래프고 아래 파란색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래프입니다. 지금 주가가 10월 중순에 46,000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오르고 있죠. 정확히 오르고 있는 그 부분을 견인하는 게 지금 기관이 10월 중순부터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기관 빨간색 그래프가 정말 하늘을 뚫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4% 오르고 7만 원 위로 올라왔지만 이런 상황 때에도
주포인 기관의 순매수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번 사이클 때는 이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으니 AI 기업들 중에서 당장 내일 보겠다 하신다는 그런 관점이라면 더 좋은 비주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당장 내일 봐도 괜찮은 종목들부터 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고점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추세가 좋습니다.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추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윤기수님께서도 플리토를 샀다가 손실을 엄청 보고 매도를 했는데 이제 가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 참고를 하시면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은 G2파워 원전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 한 가지 종목은 게임 관련된 종목 펄어비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2가지 종목 중에서 원전 종목들은 요새 초이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펄어비스로 좀 틀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오늘 초이스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 때는 네. 초이스, 비초이스에서 앵커님을 헷갈리게 했는데 오늘은 좀 잘 맞추시네요. 저의 항상 이렇게 도전하는 목표입니다, 제가. 네. 네, 오늘의 초이스는 펄 어비스 가지고 왔고요. 오늘의 비초이스로는 G2파워 조금 조심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요새 추세 좋았습니다. 원자력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AI 소프트웨어 종목도 잘 갔지만 AI가 잘 가면 같이 좀 전력 섹터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원자력도 AI 종목들 정말 잘 갈 때 반등이 나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자력 쪽에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보시는 것처럼 3거래일째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세가 좀 끝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위험한 자리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차트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종목 기본적으로 수배전반 쪽 이쪽에서 국내 점유율 1위라는 기업이고 이런 실력을 통해서 원전 쪽 특히 한수원과도 인증을 획득하면서 원전 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섹터에서 중요한 기업 중에 한 가지 기업인데 특히 이제 미국 현지 법인에도 법인을 세우면서 외국 자본도 유치하고 있는 그런 힘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도 잘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원전 섹터는 내내 우리 연말이든 내년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큰 트렌드의 섹터이기 때문에 AI와도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G2파워를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단기에 좀 더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서 좀 조심하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차트 보시면 지금 그동안 잘 유지가 되었던 9,000원 라인을 오늘은 지키지 못하고 밀렸고 특히 또 오늘 밀린 자리가 제 차트에서는 노란색 선이 21선 생명선이거든요. 21선까지도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하면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종목을 잘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전 섹터를 매매하고자 싶은 분들이 G2파워를 본다고 한다면 종목 조금 더 낮은 값에서 보자 이런 측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10월 중순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 움직임이랑 가장 큰 키워드가 트럼프, 또 트럼프 정책, 머스크 결국에는 다 미국 증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의 원전이든 뭐 우주든 다양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단기 추세 이탈하느냐 유지하느냐 이 부분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은 좀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 크게 나왔던 미국의 원전 대표적인 기업들 대부분 기업들이 최근 5일선 매우 짧은 단기 이평선 라인을 이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 모습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원전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단기도 볼 수도 있고 중장기도 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원전 그리고 또 당연히 G2파워는 중장기로도 당연히 봐야 하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종가였던 8,500원 뿐만 아니라 최근 또 올랐던 11,000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연말이든 내년 초까지 봤을 때 10,000원대 훨씬 넘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단기. 그래서 이 종목들을 단기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한다면 오늘 이탈된 모습 때문에 로스컷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아직 종목이 없는 상황이다 한다면
당장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내려가서 8,000원대 초반이나 또는 7,000원대 중후반 선호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매수한다고 한다면 7,000원대 중반과 8,000원 초반 이 정도 라인, 지금보다 좀 더 빠지는 주가대 이 부분대 레벨에서 횡보하는 모습과 눌림 딛고 올라오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비초이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지만 요새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초이스 종목이었고요. 원전 섹터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주 펄어비스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오늘 네.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몇몇 종목 잘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펄어비스도 2%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섹터가 명확했기 때문에 네. 펄어비스까지는 제가 주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 2% 반등 나온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대표님 지켜보실까요? 네, 일단 게임 회사 이제 우리가 검은 사막으로 네. 매우 인기 있는 게임이고 뭐 개인적 여담이지만 저도 2018년 때 모바일로 검은 사막 게임을 정말 하셨었어요. 거의 뭐 페인처럼 열심히 했던 그런 또 이력이 있는 또 게임 회사가 애착이 네. 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트럼프 그다음에 관세 이 키워드에서 포함되어 있는 피해볼 수 있는 그런 sek터 종목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먼저 매크로적인 중요한 부분인데 자 게임 섹터 최근 엔터와 더불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쪽 포함되기 때문에 뭐 미국 관세와고는 상관이 없는 기업이죠. 또한 최근에 중국이 자 우리 국내 한국에 대한 그런 스탠스가 더 우호적으로 완화되면서 이미 뭐 올해 초부터 지금 중국이 판호 발급은 해왔지만 더욱더 이런 확률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관점도 투자 심리에 몰리면서 어떻게 본다면 관세 회피에 대한 부분들, 피난처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한국을 향한 그런 우호적 스탠스 마지막으로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 또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세 가지에 묶여있는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키워드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 차트에서 아래 선은 빨간색 선은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입니다. 지금 11월달 초부터 내내 사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게임 회사들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한 번씩 보시면 다들 오 정말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먼저 위메이드도 보시면 10월 말부터 주가가 내려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관이 강하게 순매수해주면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종목 컴투스 마찬가지죠. 컴투스도 딱 11월 딱 초부터 해서 기관이 순매수 강하게 해주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 지금 기관이 엔터, 미디어,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게임 이걸 다 사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데 저는 이런 트렌드, 기관의 트렌드는 이번 주 또 다음 12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지금 펄어비스가 다음 게임이죠. 우리가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큰 상황인데 내내 출시일이 좀 지연되었던 아쉬웠던 흐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달 초에 부산에 있었던 지스타 네. 여기에서 붉은 사막을 시연하기 위해서 사람들 줄선 행렬이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그만큼 붉은 사막이 맨날 기대감을 주면서 계속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야 붉은 사막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네 이런 부분들이 그 게이머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있고 아마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 캐나다 게임 어워드라는 행사가 있어요. 이때 아마 붉은 사막 또 세부적인 출시일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볼 종목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기관 순매수로 통해서 최근에 게임 종목들 뭐 위메이드, 컴투스 오르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그런 스킴인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선 하나를 그어볼게요. 바로 제가 그어놓은 선은 4만 원 선입니다. 파란색 선. 내내 보시면 올해 6월 달과 8월 달 초 중순 전부 다 이 파란색 4만 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왔지만 8월 말에 이 라인을 갭으로 뚫리면서 눌려버리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는 지금 9월 말, 10월 중순, 11월 중순 또 최근까지 내내 4만 원 라인이 오히려 이제는 두터운 저항이 됐습니다. 그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주포인 기관이
물량을 강하게 사고 있다 한다면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의 주가는 39,000원 레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4만 원을 뚫고서 7월 달에 있었던 전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지금 4만 원 저항 뚫기 전에 그 아래에서 우리가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스타에서 붉은 사막 플레이어에 5천 명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흥행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이 펄어비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한 걸 보면은 좀 내리고 있는 추세라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목표가 밴드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33,000원 구간부터 제일 높게 제시한 쪽은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원 매수가를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만 짚어주시죠. 네,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에 네. 인해서 어떤 쪽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는 조금 이제 이거를 낮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특히 이번 10월 말과 11월 초 트럼프 대선 당선되면서 이때부터 이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 또 이로 인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11월 달부터 12월 또 내년 1월까지는 이런 지금 매크로 환경과 특히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가 바뀌고 있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을 더욱더 가중치를 더 크게 두셔야 한다. 이 부분에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엔터,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뭐 미디어, 뭐 네이버, 카카오, 지금 게임에서 위메이드, 컴투스 오르는 거 다 마찬가지 그런 스킴이거든요. 그 다음 차례는 저는 펄어비스를 보고 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말라 있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신규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본다면 제한되어 있는 수급들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넣는 그런 좀 제한적인 플레이에서 돈이 몰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좀 후회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추천주로는 펄어비스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초이스 펄어비스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 진단 받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이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종목으로 가네요.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셀바스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00원에 10%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나 봅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단기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4,00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9,000원대부터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도 네네. 좀 손실이 크시잖아요. 그렇네요.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햇살님께서는 저희 방송에 수시로 또 질문을 주시는 분인데 정말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또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정말 조언을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매수하신 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지만 비중이 10%인데 자 우선은 이 종목 음성 인식 관련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그래서 하는 일 때문에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투자 심리가 좋아질 때 같이 편승해서 어떻게 본다면 11월 중순부터 거의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거의 주가가 50% 이상, 거의 50% 정도 오르는 모습이라서 힘이 큰 종목입니다. 또 기관도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우선 지금 워낙 올해 초부터 내내 빠지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매물이 좀 많습니다. 또 두터운 매물이 있거든요. 자, 두 가지 매물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15,000원 라인. 이 부분은 올해 8월달에 반등 좀 나오려고 했지만 8월 한 달 동안 내내 15,000원 라인을 못 뚫으면서 다시 밀렸던 그래서 저항 라인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라인은 이 15,000원을 뚫는다 하더라도 바로 또 위에 있는 16,000원 라인이 또 매물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은 올해 4월 달의 지지점 또 그리고 6월의 지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000원과 16,000원 이 밴드 내에서 두터운 저항이 있는데 지금 종가는 바로 그 두터운 저항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 당장 지금 오늘 종가 부분에서는요. 비중을 더 추가한다거나 어떤 섣부른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우선은 더 보자. 만약에 이 16,000원 라인까지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돌파한 시점에서 비중을 한 5% 정도, 10%는 아니고요. 한 5% 정도 더 담으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단기에 눌린다 한다면 그때로는 제가 한 13,000원대 이 정도까지 눌렸을 때 13,000원대에서 한 5% 정도 비중을 늘려보시길 그렇게 양방향으로 이 저항 라인을 뚫는지 여부를 따라서 양방향으로 제가 비중 추가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으로의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 손실이 크시더라도 조금 더 믿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코님의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이 이 종목이 정말 잘 갔어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돌입을 했다가 27.53%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현재가 종가가 35,000원 부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39,000원 평단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줘야 만족할 만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15% 들고 계시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하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요새 이 종목에 대해서는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맞아요. 빠졌다가 오늘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다음 로드맵, 여기에서 시장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먼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랐지만 그 다음 순환매 부분에서 눈을 돌린 게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제 AGI라고 해서 이제 최첨단 3세대 인공지능을 불리는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뉴로모픽 이 부분 키워드와 같이 연결되는 기업이고 이미 국책과제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라는 큰 부분들, AI 추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킬러 앱을 보일 수 있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 이런 키워드 내에서 한 발 더 넣어가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뉴로모픽까지 이제 수급이 옮겨지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루코님께서 보유하신 비중 딱 좋은 비중 갖고 계시고 있고요. 저는 비중 추가로는 저는 좀 제한드리지는 않고 있고 지금 39,400원의 매수가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이 종목 내일이든 다음 주 초든 한 번 더 상승하면 금세 4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루코님께서는 지금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고 쭉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령 잠깐 좀 내일이나 금요일 날 단기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기 흐름들에는 개의치 마시고요. 워낙 또 빠진 것도 크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올 때는 매물도 잡고서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라는 큰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순환매 사이클이기 때문에 더 보유하시고, 저는 이 종목 좀 더 인내하실 수 있다면 최소한 5만 원, 최소한 5만 원까지는 보면서 오히려 5만 원에서 이익을 실현할까, 6만 원에서 이익 실현할까, 이에 대한 질문을 차라리 다음에 12월 달 초쯤에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지금 대응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로모픽 반도체 종목으로서 AI 수혜의 좀 기능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도 잘 풀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신흥 SEC 7,000원에 30%입니다. 아, 신흥 SEC 7,000원에 30%시면 예, 조매를 자꾸 해가지고 30%가 됐어요. 아, 7,000원에 매수를 하시면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처음 매수하셨을 때가 언제실까요, 시청자님? 처음 할 때가 몇 달 된 것 같는데, 토마토에서 추천 종목을 받으셨어요? 좋다 해가지고 네. 추천해서 했는데, 8,000원에 했는데, 네. 10%에서 계속 15%, 20% 이래 하다가 30% 해가 지금은 7,000원 정도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채널에서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그런 만큼 저희가 책임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 초이스는 아니셨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까지 의견 한번 들어볼 테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추가 질문 받아볼게요. 예, 추가 매수 꼭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신흥 SEC 종목 들고 계시고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밀렸네요. 네. 최근에 11월 달에 5,300원까지 밀린 종목입니다. 13,000원 구간부터 쭉 밀려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8,000원에 사셨다가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네네. 30%까지 비중이 커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에 지금 전화로 문의하신 선생님께서 투자 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신흥 SEC 같은 종목의 비중 30%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매수하신 거를 제가 뭐 매도해라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아니다. 안 된다. 단호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2차 전지 섹터도 다 눌려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제 IRA 폐지 하냐 마냐 보조금을 줄이냐 마냐 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운 모습이고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부분처럼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에서 이제 성과라고 불릴 수 있는 반도체 칩스 액트나 2차 전지에서 IRA 쪽 그래서 오늘 특히 반도체 쪽도 건드리다 보니까 야 다음 타자는 또 우리 맨날 우려로 보였던 전기차 배터리 쪽 IRA 관련해서 또 안 좋은 내용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또 오늘 2차 전지도 안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모습인데 지금은 인내를 해야 될 구간이에요. 투자를 할 때 매일매일마다 내가 대응을 해야 되고 매일마다 다 의미 있는 값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순환매에 의해서 인내를 할 필요도 있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까지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다. 또한 주가가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올해 3월 달에 13,000원 찍고 나서 거의 지금 한 마이너스 60% 이상 빠진 상황이고 최근 흐름을 본다면 신흥 SEC가 하는 일이 2차 전지 관련해서 트럼프 리스크만 좀 제거한다면 좋은 일을 정말로 기대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배터리 형태에서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각형과 원통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형 쪽은 기대되지는 않고 있어요. 뭐냐면 각형에서 원래 이 종목이 폭발 방지용 캡 어셈블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각형 쪽은 지금 최근에는 조금은 이제 수요가 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전 두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원통형. 원통형이 지금 테슬라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와 함께해서 LG 엔솔도 같이 함께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통형 쪽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통형 쪽, 뭐 테슬라가 배터리를 뭐 잘하고 있다. LG 엔솔이 뭐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기사에서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에서 좋은 내용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신흥 SEC도 좋은 관점이니까 그런 내용 뉴스 플로우들 잘 챙겨보면서 지금은 인내할 때이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 나오면요. 그때는
7,000원을 넘어서 최소한 8,000원, 9,000원까지도 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인내를 얼마큼 잘 하시냐에 따라서 이 종목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처음에 8,000원단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저희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미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잘 선택을 하셨지만 더 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8,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상담 무지하게 잘 받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연락 또 한 번 주세요. 예. 네, 이렇게 신흥 SEC까지 저희 대표님의 조언에 아주 네네. 감사하다고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럼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권민정님의 종목이고요. 세트레가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084원에 10%고요. 윤재앵커님 장단기 전망과 손절가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머스크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머스크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도 좋았는데 오늘만큼은 그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권민정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 답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장단기 전망.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더 보유를 할 기업이고요. 하지만 단기로는 43,0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로 보는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투자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권민정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내년 1월 20일 날 본격 출범하게 되면 내내 언론에서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내내 언론에서 또 아마 내일만 도배가 될 거예요. 자, 머스크가 하는 지금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내용도 도배될 것이고, 또 위성 서비스인 지금 이제 스타링크 내용도 도배될 것이고, 마침 또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때 국내 서비스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뜨거울 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주 관련한 부분, 또 우리나라도 이미 올해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주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또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정찰 위성을 국내 최초로 먼저 했는데 지금은 위성에서도 군사 위성 같이 하는 기업들도 밸류를 높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면 지금의 이런 짧은 흔들림에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기로 본다면 이 종목 지금 올해 7월달 고점이었던 58,000원대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6만원, 7만원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로 보실 수 있다면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짧게 보는 매매를 한다면 그때는 단기의 추세가 조금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 증시에서도 그동안 상승세가 단기에 컸던 우주, 방산, 원전 이런 기업들이 5일선 이평선을 이탈한 부분도 있었고 국내 우주 기업들도 대표 종목인 HVM이나 또 제노코나 다양한 기업들도 빠지고 있는 부분, 하나시스템도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애초에 단기로 받고 만약 내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 초에도 또 막 흔들린다면 내가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만약에 판단이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마지노선으로 43,000원 이 부분을 이탈하면 그때 로스컷 한 다음에 더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의뢰하신 고민자님께서 이 종목을 장기로 보실 수 있느냐, 너무 짧은 2, 3일치기 단기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이 아예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또 설명을 어떤 의향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갈래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종목이 만약에 추후에 반등 나온다 한다면 지금 매우 중요한 이평선 선이 이 선이에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선을 그어놓은 파란색 선은 47,500원 라인이에요. 올해 5월 달에 뚫은 이후로 6월 달 초, 7월 달 중순, 7월 말 이때 전부 다 지지했던 라인인데 이 지지를 못하니까 7월 말에 급락 나왔죠. 그랬는데 마침 다행히 오랫동안 힘들다가 11월 초에 올랐는데 다시 빠졌습니다. 다시 이 종목이 상승하려고 한다면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놨던 이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비중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만약에 한다면 전 조건은 이거예요. 아래선
43,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등 나온다 한다면 바로 위의 선인 이 47,500원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그때 오히려 비중을 5% 정도 더 추가하면서 수익을 더 늘려가는 부분 이런 더 세부적인 그런 플러스 알파 전략도 함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부적인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 관점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한 종목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이고요. 일신석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1,900원에 10%, 오늘 종가랑 똑같습니다. 1,900원에 10%고요.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고 혹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 맞습니다. 종목이 네. 진짜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후장에 AI 쪽으로 시선이 좀 뺏긴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1시 구간까지만 해도 오늘장 특징주는 무조건 남북경협이지라고 생각을 네. 했다가 좀 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 AD님께서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트럼프 정권 2기 들어서면 네. 또다시 김정은과 만날 것 같습니까? 혹시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삐져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한테는 네. 우리한테는 많이 삐져 있죠. 그렇죠. 만나지 네. 않을까요? 네.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뭐 시기를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죠. 이거는 트럼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미 트럼프 1기 때도 총 3번 정도 김정은과 직접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당연히 철저하게 동북아 쪽 관련해서 또한 힘의 균형 차원에서 이용하기 위한 부분에서 또 김정은을 또 사용하겠죠. 그래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슈로 장초반에 썼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갭상승 했는데 갭상승한 다음에 음봉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아마 조 AD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중요한 라인인데 마치 오늘 종가와 똑같은 1,900원 라인 선을 그었어요. 이 라인이 올해 7월 달에 트럼프 부각되면서 큰 상승 나왔는데 7월 달 중순에 장중 고점 거의 근처까지 왔었던 라인이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장중 고점 라인, 또 11월 달 중순에 고점 라인. 보면 어떻게 보면 7월 달부터 11월까지 장중 고점 라인 3번의 부분을 오늘 갭으로 강하게 뚫었던 의미 있는 차트 흐름이 나왔고 오늘 비록 밀렸지만 오늘 종가 결국 이 선 라인을 지켜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다면 당장 내일 오전에만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반등이 나와서 1,900원 위로만 좀 유지해 준다 한다면 저는 최근 트럼프, 김정은 관련한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과 함께 플러스 돼서 저는 이 종목이 1,900원 위로만 유지된다 한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심플하죠. 이제 보유하신 조 AD님께서는요, 주가가 만약 밀려서 1,850원을 깬다. 그때는 짧게 로스컷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더 보유하면서 추가 단기 반등도 노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일신석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남북경협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꼭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은 어떤 현명한 초이스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시장 관련한 내용 2가지, 섹터 관련한 내용 2가지,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관련한 내용인데, 자, 현재 지금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제가 이제 ADR 지표로 보고 있는데 이게 80 이하인 과매도 영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인내심이 좀 필요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신용 잔고 레벨이 물론 이틀 전 내용이 지금 오늘 보고 있지만 16조 6천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를 해봤을 때 대부분 시장 바닥 부분에서의 신용 잔고 물량이 되게 16조에서 17조 이 정도 밴드 때는 항상 대부분 바닥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용 반대 물량은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두 번째 내용은 어쨌든 그래도 바닥인 건 알겠다. 내가 버틸 수 있는데 도대체 언제 좀 시원하게 반등 나오냐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에 대한 그 비중도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원한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 두 가지가 더 큰 상승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엔비디아양 콜테스트 아직 통과 아직 안 나왔고요. 또한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또 칩스 액트 또 부정적 내용 나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 부분에서도 지금 IRA 폐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뭐 예를 들면 AMPC든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축소하느냐,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조금 더 흐름을 보자. 그래서 반등 그냥 크게 나오지 않겠지만 더 우리가 지금 실망할 타임은 아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섹터를 보면 여전히 지금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 이 부분은 당연히 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12월 2일에 사이버 먼데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 북미 쪽에 있으니까요. 북미 쪽에서 잘하고 있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뷰티 디바이스 기업들 꼭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섹터 관련 두 번째 본다면 지금 최근에 좀 눌렸지만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한 섹터에서 방산, 재건, 우주 쪽은 한 번 더 좀 더 눌린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눌린 목 딛고 반등 나온 타이밍 다음에 나올 때는 꼭 잡자, 이런 말씀까지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늘 대표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데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 이벤트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7,000 통통코인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 텐데 저희가 채팅창에 링크 하나를 띄워드릴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마이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유번호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7,000 통통코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힘든 장 좀 힘내시라고 준비한 이벤트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